어둠이 내린 미네소타의 거리. 작은 불빛들이 흐릿하게 깜박이는 가운데 세인트폴의 한 가정집 창문으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왔다. 그 속에서 나는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내 이름은 프랜시스 스콧 키 피츠제럴드. 1896년 9월 24일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감수성이 풍부했고 글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소년 시절 학교 신문의 첫 단편 레이먼드 저당의 신비가 실리며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 시절 나는 나 자신이 평범한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내게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평범한 중산층의 셋째로 자란 나는 글쓰기가 좋아 문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나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913년 프린스턴 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나는 문학과 연극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상류층 동문들과 어울리면서 내 안은 나도 모르게 골말하기 시작했다. 브롱크스의 작은 방, 허름한 옷, 종이와 펜뿐인 초라한 자신 때문에 늘 괴로움에 갇혀 지냈다. 왜냐하면 내 첫사랑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네브다. 시카고 금융 재벌가의 딸로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부유층의 자제였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나 서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부모로부터 하층 계급이라고 멸시당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절망했고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는 없었다. 나의 깊은 작가적 감수성은 자격지심이 되어 나를 공격했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매일 글을 쓰려 했지만 단 한 자도 쓸 수 없었다. 결국 매일을 술로 버티는 생활을 했다. 당연히 성적은 추락했고 결국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글을 쓰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운명이었다. 그래서 대학을 자퇴하고 전쟁에 나가 죽고 싶어서 군대에 지원을 했다. 입대를 기다리던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낮에는 뉴욕의 작은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면 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갔다. 다행히 명문 프린스턴의 부유한 동문들은 늘 가든 파티를 열었고 나는 공짜 위스키를 마시기 위해 항상 연회장에 방문했다. 허름한 내 양복은 언제나 조롱의 대상이었고 나는 화려한 그들을 바라보며 단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었다.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써서 나를 증명해야만 한다. 그 순간이었다. 내게 말을 걸어주는 호기심 가득한 당돌한 여인. 젤다 세이어와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발레 무용수이면서 화가였고 어렸지만 이미 여러 단편 소설을 발표한 작가이자 자유로운 예술가였다. 나는 그녀에게 단숨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도 소설을 쓰는 나를 그녀도 사랑해 주었고 우리는 약혼까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교계에서 유명했던 젤다는 가난한 작가 지망생과의 결혼을 주저했다. 결국 가난 때문에 파혼당한 내게 사랑은 오직 고통으로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단순한 명성과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젤다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나는 육군 소위로 복무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 나는 첫 장편소설 낙원의 2편을 완성했고 출판사에 보냈다. 몇 차례 거절당한 끝에 1920년 마침내 출판이 결정되었다. 낙원의 2편은 청춘들의 사랑과 술에 관한 신세들을 다룬 소설로 평단과 독자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나는 세태를 그려내는 스타 작가로 급부상했다. 폭발적 인기로 나는 글쓰기에 자신감이 생겨 연이어 말괄량이와 철학자들, 아름답고 저주받은 사람들, 재즈시대의 이야기 등 단편소설을 쓸 수 있었다. 이 무렵 나는 프랑스에 머물며 미국의 전우파 작가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함께 로스트 제네레이션 작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내 인생은 바뀌었다. 단편 소설을 해마다 출간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나는 문단의 스타가 되었다. 유명 소설가가 된 나는 다시 젤다를 찾아가 청혼을 했고 그녀와 뉴욕 패트릭 대성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했다.
가난이 컴플렉스였던 나는 물질적 성공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집착했기에 부유층과 어울렸고 화려하고 방탕한 파티를 즐기며 술에 취해 살았다. 하지만 얼마 후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그녀의 집안이 무너지고 우리는 가진 돈을 모두 소진해버렸다. 이때 나는 문학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글을 쓰는 것은 내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젤다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 갔다. 스콧, 당신은 언제나 글이 먼저야. 나는 당신의 이야기 속 캐릭터가 아니야. 젤다는 술에 취한 채 말했다. 아니, 젤다, 내가 없으면 나는 글도 쓸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당신은 밤새 글을 쓰고 난 외롭게 남겨져야 하겠지.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젤다는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 젤다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길 반복했다. 나는 다시 궁핍한 생활 속에서 내 현실을 투영한 밤은 부드러워 라는 소설을 썼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성과 결혼해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 정신과 의사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나는 몰락을 길을 걸었다. 평단과 독자의 반응은 차가웠고 나는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팔아야 하는 글을 쓰는 생계형 작가로서의 생활을 이어갔다. 집 없이 싸구려 호텔을 전전하며 렌트비가 밀려 50번 이상 이사를 다녔다. 아내의 병원비, 아이들 학비, 생활비, 생계자금 마련에 허덕이던 나는 결국 젤다와 이혼해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하루 종일 술에 빠져 살았다. 그즈음 나는 위대한 개츠비, 더 그레이트 개츠비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나는 젤다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나의 부유한 친구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부와 사랑을 줬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개츠비는 내가 되고 싶었던 남자이자 결국 될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오랜 시간 고민하며 초고를 작성했다. 그러나 글을 쓰는 내내 외로움과 불안이 나를 감쌌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그것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기록하고 싶었다. 현실 속 허영과 몰락을 온전히 담아내고 싶었다. 1925년 위대한 개츠비가 출간되었지만 기대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했다. 나는 절망했다. 그러나 인간은 과거를 반복할 수 있어. 나는 지난 5년을 하나의 빛으로 보고 살아왔어. 그녀를 잃어버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나는 개츠비를 통해 인간이 끝없는 욕망과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이 진실을 써 내려가야만 했다.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곳에서도 내 작품은 빛을 보지 못했다. 나는 영화계를 동경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문학보다 훨씬 차가운 세계라는 것도 깨달았다. 글이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이어야 했다. 순간의 오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집필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괴롭다. 이 두 문장으로 출발한 소설은 젊은이들의 상실과 방황, 그리고 순수에 대한 갈망을 담아내고 싶었다. 당시 나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글을 썼고 내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갔다. 젤다와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없었고 나는 술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어른이 되는 게 싫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복잡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 출판사에서 초고를 읽었을 때 반응은 엇갈렸다. 문체는 훌륭하지만 너무 어둡고 냉소적입니다. 편집자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젊은 독자들은 강하게 반응할 겁니다. 이 작품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결국 출판이 결정되었고 나는 다시금 작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1940년 나는 열망과 절망 속에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내가 떠난 후 내 작품들은 점점 더 재조명되었고
위대한 개츠비와 호밀밭의 파수꾼은 20세기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나는 화려한 삶을 동경하며 죽기 전까지 200여 편에 가까운 소설을 써야만 했다. 우리 모두는 바람에 맞서 거슬러 가지만 결국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밀려가는 존재들이지.